윤말수는 거울 앞에서 주름살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67세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화장품 방문 판매로 40년을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말수나, 너도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옆집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쉬라고 뭘 하며 살라는 것일까?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몸의 일을 그만두면 더 외로워질 것만 같았다. 아침 7시 말수는 늘 그랬듯 화장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단골 고객들을 돌아야 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역시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였다. 어머님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70세 전후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다. 아, 말순 씨 어서 오세요. 최진우 5년 전부터 아내를 위한 화장품을 주문해 오던 단골 고객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뜸했다가 최근에 다시 주문이 들어왔다. 오늘은 뭘 주문하셨다고 했죠? 아, 그게 진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순을 거실로 안내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집이었다. 말순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둘러보았다. 참 좋은 집이네요. 늘 와도 부러워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서 오히려 쓸쓸해요. 진호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비좁은 원룸이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화장품을 주문하신 거예요? 따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사실은 진호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순 씨, 차 한잔 하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얘기요? 말순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가져왔다. 말순 씨, 저희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동안 말순 씨를 보면서 느낀 건데 참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진호의 말에 말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집은 넓은데 말을 나눌 사람도 없고 진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 오는 게 전부예요. 말순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혈육은 아니지만 그녀 역시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혼자 살다 보니 이제는 혼자인 게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가끔은 그렇죠? 말순 씨도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말순 씨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말순은 차 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지금 뭐라고 한 것일까? 저기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말이에요. 우리 나이의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건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어떨까 해서요.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67세의 청혼을, 그것도 이렇게 멀쩡한 남자에게서? 저는 갑자기 놀라셨죠?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혼자 이 넓은 집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외로우더라고요. 진호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니,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다니요? 말순 씨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죠. 진호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저는 화장품 장사나 하는 촌스러운 할머니예요. 진호 씨는 큰 회사 사장님이었잖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요. 진호는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말순 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말순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말순은 진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이 났다.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진호 씨 자식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아이들도 아버지 혼자 사는 걸 안쓰러워하고 있어요. 진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막내 준혁이는 아버지가 외로워하는 걸 가장 걱정해요. 아마 찬성할 거예요. 말수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67세의 결혼이라니. 더구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 남자와 시간을 좀 주세요. 하도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리겠어요. 진호는 말순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몽유병자처럼 걸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 앞 골목에서도 진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결혼이라니.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원룸집에 들어서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20대 처녀처럼 두근거리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진호의 제안을 되새겨봤다. 정말 진심일까? 나 같은 늙은 여자에게 왜 그런 제안을? 하지만 진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의 외로움도 진짜였다. 말순 자신도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친딸을 입양 보냈던 그 아픈 기억. 그때부터 말순은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이제 67세 정말 이대로 혼자 늙어가다 죽을 것인가? 아이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유심히 살펴봤다. 주름은 많지만 아직 정정했고 40년간 화장품을 다뤄서인지 피부 관리는 나쁘지 않았다. 진호 씨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말수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그리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다. 오늘 진호에게 답을 해야 했다. 진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말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둔 순간이었다. 어서 오세요, 말순 씨. 진호는 어제보다도 더 밝은 얼굴로 말순을 맞이했다. 많이 고민하셨죠? 네, 사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두 사람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진호가 차를 내오는 동안 말수는 마음을 정리했다. 진호 씨, 네, 말씀하세요. 저도 외로웠어요. 평생 혼자 살다 보니 이제는 외로운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진호 씨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럼 네, 좋아요. 함께 해봐요. 말순의 대답에 진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진호는 말순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67세와 70세 늦은 나이의 두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처음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 같았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볼까요? 네, 하지만 진호 씨 자식들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다 모아놓고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는 자신만만했지만 말수는 불안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런 걱정을 접어두고 싶었다. 67세에 찾아온 뒤늦은 사랑. 말순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내 연인이에요. 진호의 말에 말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67세의 연인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말순이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몰랐다. 이 행복한 시작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시련을 가져올지를. 그리고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의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말이 되었다. 진호는 새 아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다. 큰아들 준석은 42세로 대기업 임원이었고 둘째 준미는 40세 의사, 막내 준혁은 38세 고등학교 교사였다. 모두 성공한 아들들이었지만 아버지 재혼 소식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정말 재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아들 준석이 언짢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70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외롭지 않다는 법이라도 있나? 진호의 대답에 준석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금세 다른 핑계를 댔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나 하셨어요? 윤말순 씨라고 해.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야. 뭘 하는 사람인데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고
계셔 준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둘째 준민도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말순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둘째 준민의 말에 진호는 화가 났다. 사기라니. 5년 동안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줄 아나? 그래도 신중하셔야죠. 결혼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아들 준석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했다. 형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내 준혁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외로우시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좋은 분을 만나셨으면 축하해 드려야죠. 준혁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준석이 막내를 타박했다. 어리다뇨? 저도 38세인데. 그리고 저도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 그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언제 소개시켜 주세요. 준혁의 말에 진호이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다음 주에 식사 자리를 만들어 볼게. 너희 모두 와서 말순 씨를 만나봐. 저는 안 가요.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바쁜데. 굳이 준민도 소극적이었다. 형들이 그러시면 저라도 가겠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데리고 갈게요. 준혁이 말한 지훈은 그의 예비 신부 백지훈이었다. 지훈이도 오면 좋겠구나. 말순 씨도 반가워하실 거야. 진호는 기뻤다. 적어도 막내만큼은 자신의 편이었다. 일주일 후 진호는 말순과 함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졌다. 말순은 며칠 전부터 긴장했다. 진호의 아들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말순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진호는 말순을 다독였지만 그도 내심 걱정이었다. 큰아들과 둘째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남녀가 들어왔다. 준혁과 지훈이었다. 아버지. 준혁은 밝게 인사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젊은 남자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준혁입니다. 준혁은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말순은 어색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윤말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약혼자 백지훈입니다. 준혁이 옆에 여성을 소개했다. 지훈은 38세라고 하기엔 어려 보였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갑고 시크했다. 안녕하세요. 지훈은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왠지 불편했다. 지훈이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준혁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아, 그래요? 선생님이시구나. 말순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자, 일단 음식부터 주문하자. 진호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지훈아, 뭐 먹고 싶어? 준혁이 자상하게 물었지만 지훈은 무뚝뚝했다. 아무거나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말순은 위축되었고 지훈은 계속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준혁이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저는 화장품을 팔고 있어요. 방문 판매로. 아, 그러시구나. 힘든 일이겠어요. 괜찮아요. 평생 해온 일이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훈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지훈이는 언제부터 선생님을 하셨어요? 말순이 지훈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다. 15년 정도 됐어요. 지훈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나 보네요. 아니요, 지훈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말순은 당황했다. 지훈아, 너 왜 그래? 준혁이 약혼자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다. 별거 아니에요. 지훈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 먼저 일어나겠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지금? 준혁이 놀랐다. 아직 식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지훈은 일어서면서 말순에게 시선을 한 번 더 보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저도 지훈이를 데려다 주고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지훈은 준혁의 배웅도 거절하고 혼자 나갔다. 미안해요. 아버지, 지훈이가 원래 좀 내성적이에요. 준혁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괜찮아. 진호는 웃으려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어색해해요. 준혁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말순은 마음이 무거웠다. 뭔가 지훈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혁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오늘 왜 그랬어? 너답지 않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아버지, 예비 부인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너무했어.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훈아, 있어? 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말해줘.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지훈은 고민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정말? 그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괜찮아요. 잠깐이었어요. 지훈은 거짓말을 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다. 윤말순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 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것 같아. 알겠어요. 지훈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했다. 한편 말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다. 왜 그렇게 나를 보았을까? 뭔가 잘못했나? 말순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 실수한 게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다.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혹시 자신의 출신 때문일까?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것 같았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집안에 끼어드는 게 무리였나? 말순은 한숨을 쉬었다. 진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분의 벽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말순 씨, 어제는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준혁 씨는 좋은 분이시네요. 지훈 양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준혁이가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말순은 괜찮다고 했지만 진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을 느꼈다. 큰아들이랑 둘째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시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진호도 내심 걱정이었다. 생각보다 반대가 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석과 준민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그 여자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그 여자라고 해? 이름이 있어 윤말순이야. 어쨌든 저희는 반대예요. 이유가 뭐야? 첫째, 나이 차이가 너무 나요. 둘째, 신분이 맞지 않아요. 준석이 차근차근 이유를 댔다. 신분이 맞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건설회사 CEO 출신이고 그 여자는 화장품 장사꾼이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생각해야죠. 준민이 끼어들었다.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하시면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뭐가 중요해? 내가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우선이야.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70세 노인이 외로움을 달래려는 게 감정적이라고?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다. 진호는 아들들의 반대에 상처받았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진호는 아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 말순 씨, 우리 결혼해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설득할 거예요. 하지만 말순은 불안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될까? 특히 지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뭔가 단순한 반감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을 아는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30년 전 자신이 입양 보낸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진호와 말순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록 큰아들과 둘째의 반대가 있었지만 진호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말순도 불안하긴 했지만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는 어떤 걸로 하실까요? 웨딩샵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말순은 어색했다. 67세의 웨딩드레스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쪽 단정한 디자인은 어떠세요? 직원이 보여준 드레스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했다. 말순의 나이에도 어울릴 것 같았다. 이걸로 하겠어요. 말순이 결정하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돌아보니 백지윤이 서 있었다. 그녀도 웨딩드레스를 보러 온 모양이었다. 아, 지윤 씨. 말수는 당황했다. 지난번 만남에서 지윤의 차가운 태도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다. 결혼 준비 중이시군요. 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네. 그렇네요. 지윤 씨도 드레스 보러 오셨구나. 네. 지윤은 간단히 대답하고 말순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혹시 같이 보실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차피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친해져야 했다. 지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웨딩드레스를 구경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지윤 씨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심플한 게 좋아요.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서.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너무 요란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순의 말에 지훈이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머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지훈의 질문에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평생 혼자 살았어요. 자녀는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 30년 전 딸을 입양 보낸 일을 말해야 할까? 사실은 옛날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있었다고요? 사정이 있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30년 전 일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전에요? 네.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혼자서는 키울 수 없어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이 지나도 아픈 기억이었다. 몇 살 때 보내셨어요? 갓난아기 때요. 생후 3개월. 지훈이 숨을 헐떡였다. 자신이 입양된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아이에게 뭔가 남겨준 건 있었나요? 작은 반지 하나를 끼워줬어요. 빨간 돌이 박힌.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다. 왼손 약지에 끼고 있는 붉은 루비 반지가 보였다. 에이, 이런 반지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손을 내밀었다. 말순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분명히 자신이 30년 전 딸에게 끼워준 그 반지였다. 어떻게? 이 반지. 제가 어릴 때부터 끼고 있던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다. 혹시 지훈 씨가.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가능성이었다. 저는 입양아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생후 3개월에 입양됐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이 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웨딩샵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30년 만에 운명적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 지훈 씨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뛰어나갔다. 말순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웨딩샵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말순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말 설마 지훈이 자신의 딸이란 말인가?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27살 때였다. 연인이었던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알고 사라져버렸다. 혼자서 딸을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키울 능력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입양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작은 붉은 반지를 끼워줬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보석이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지훈도 마찬가지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항상 궁금해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윤말순이 내 친어머니일까? 하지만 상황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입양 시기, 나이 그리고 이 반지까지. 더 큰 문제는 지훈이 그 여자의 예비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 친모가 맞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날 지훈은 준혁에게 급히 연락했다.
준혁아, 우리 만날 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만나자. 30분 후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지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혁아, 너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뭘 안다니? 내가 입양하라는 거 알고 있잖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이 입양하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 내 친부모를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좋은 일이지. 왜? 만약 내 친어머니가 내 아버지와 결혼하는 사람이라면? 준혁은 지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윤말순. 그 사람이 내 친어머니일 수도 있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어제 우연히 만났는데 30년 전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반지. 지윤이 손가락에 붉은 반지를 보여줬다. 이게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거라고 해.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윤은 마음 깊숙이 느끼고 있었다. 윤말순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기시감.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윤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만약 정말 친어머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만약 지윤의 친어머니가 준혁의 새어머니가 된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매가 되는 것이었다. 일단 확실히 알아보자. 준혁이 말했다.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거야. 지윤은 고민했다. 정말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지윤아, 모르는 채로 살 수는 없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야 해. 준혁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 결혼할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진호에게 전화를 받았다. 말순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혁이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아, 그게. 말순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말해도 될까?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1시간 후 네 사람이 모였다. 진호와 말순, 그리고 준혁과 지윤. 분위기는 무거웠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무슨 일이야? 지윤이와 어머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관계라니? 진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혹시 지윤이가 어머님의 친딸일 수도 있어요.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려고 해요. 지윤이 조용히 말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희는 결혼할 수 없게 되겠죠.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그 대신 진호와의 결혼도 지윤과 준혁의 결혼도 위험에 처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기적인지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말순과 지윤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진호와 준혁도 불안에 떨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말순은 30년 전 기억을 계속 되짚었다.
딸을 입양 보내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1994년 3월 1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입양기관. 말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27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내린 결정이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입양기관 직원의 말에 말수는 3개월 된 딸을 품에 꼭 안았다. 아이는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우리 딸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보석,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작은 루비 반지였다. 이것만은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딸을 찾지 못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다.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지훈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입양 부모에게는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특히 사춘기 때는 입양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친부모를 원망했다. 내가 그렇게 필요 없었나? 그래서 버린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입양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고 친부모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다. 대신 궁금증만 남았다. 그런데 이제 그 친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새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지우는 입양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입양모인 백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 친어머니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양부인 백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지우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다. 준혁의 새어머니가 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시기에 딸을 입양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 반지의 비밀까지. 그럼 지금 유전자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거야? 네. 백미경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만약 정말 친어머니라면?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지훈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친어머니를 만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준혁이와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만약 정말 친모가 맞다면 법적으로 남매가 되어 결혼할 수 없었다. 그건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말순은 진호와 만나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말순 씨, 정말 지훈이가 딸일까요? 반지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제가 끼워준 그 반지예요. 그럼 우리는? 진호도 답을 알고 있었다. 만약 정말 지훈이 말순의 딸이라면 말순이 자신과 결혼할 경우 지훈과 준혁은 법적으로 남매가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하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딸을 찾은 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준혁이와 지윤이는 둘 다 답을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네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뛰었다. 윤말순 씨와 백지윤 씨는 의사가 잠시 멈춘 후 말했다. 모녀가 맞습니다. 99.99% 확률로 친모와 친딸 관계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다.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복잡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윤말순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다. 30년 동안 궁금해했던 그 사람이. 준혁은 지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둘의 결혼은 불가능해졌다. 진호는 말순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여인이 딸을 찾았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것이 두 젊은이의 사랑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안타까웠다. 이제 어떻게 하죠?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앉아서 30년 전 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반지를 꺼내봤다. 원래 한 쌍이었는데 하나는 딸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다. 정말 내 딸이었구나. 말수는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더 컸다. 30년 동안 딸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지윤도 자신의 방에서 붉은 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끼고 있던 이 반지가 친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니. 엄마. 정말 내 엄마였어.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했다.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다음 날 지우는 말순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3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윤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30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지윤의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엄마가 27이었어. 너무 어렸고 혼자서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말수는 30년 전 상황을 설명했다. 연인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키울 능력이 없었다는 것.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보셨어야죠. 찾고 싶었어. 하지만 너를 찾아가면 오히려 너에게 방해가 될까봐.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굳이 나타나서 혼란을 줄 필요가 있나 싶었어. 말순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생일날이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축하해줬어. 지윤도 눈물이 났다. 원망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과하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지윤이 물었다. 준혁이와 저는 결혼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친모를 찾았지만 그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다. 지윤아, 엄마가 진호 씨와의 결혼을 포기할게. 뭐라고요?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도 행복해야죠. 30년 만에 만난 모녀.
하지만 그들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었다.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붉은 반지가 이어준 운명. 하지만 그 운명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유전자 검사로 모녀 관계가 확인된 후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말수는 딸을 찾은 기쁨과 상황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고민했고, 지우는 친어머니를 만난 충격과 준혁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며칠 후 지우는 입양 부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정말 친어머니가 맞다는 거야? 입양모 백미경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입양부 백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준혁이와는 이제 결혼할 수 없게 됐고, 지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지훈아. 백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너를 30년 동안 키운 진짜 부모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친어머니를 만나는 건 좋은 일이야. 백철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분과는 어떻게 지낼 거야?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30년 만에 만난 친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한편 말수는 진호와 마주 앉아 힘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말순 씨,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딸을 찾은 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진호 씨, 우리 결혼 포기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지훈이와 준혁이가 더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순 씨, 괜찮아요. 3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말순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다. 67세에 찾은 사랑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해요? 준혁이와 지훈이가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법적으로 남매가 되는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딸의 행복이 더 소중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아, 어떻게 지내? 별로 안 좋아.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우리 정말 끝인 걸까? 준혁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남매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남매가 아니야. 혈연 관계도 없고. 그래도 법은 법이야.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준혁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무슨 방법? 아버지와 어머님이 결혼하지 않으시면 되잖아. 그럴 수는 없어. 두 분이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때문에 두 분의 행복을 포기시킬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둘 다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준혁의 큰형 준석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다. 아버지, 그 여자와의 결혼은 정말 안 됩니다. 준석아, 왜 자꾸 그래? 이번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준석은 며칠 동안 말순에 대해 조사를 했다. 사립 탐정까지 고용해서. 그 여자 과거를 아세요?
무슨 소리야? 혼외 출산 경력이 있어요. 그것도 미혼모로.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시겠다고요? 준석아, 너무 심하다. 하지만 준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 준혁이 여자친구 백지훈이에요. 진호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준석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달랐다.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준혁이는 법적으로 그 여자의 아들과 결혼하는 셈이 되잖아요. 준석아, 그만해. 안 그만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준석의 말에 진호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진호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순 씨, 준석이가 또 난리를 쳤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결혼을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말순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말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진호 씨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다음 날 말순은 지훈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지훈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네. 30년 전 일을 얘기해 줄게. 말순은 지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들려줬다. 27살의 연인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았던 일,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도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고, 지우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왜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사라졌어.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최재민이라는 사람이었어. 최재민?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그 사람이 준혁이 아버지랑 관련이 있나요? 왜? 준혁이 아버지 성이 최 씨거든요. 말순도 놀랐다. 설마 그런 우연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둘 다 불안해졌다. 혹시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지우는 준혁에게 물어봤다. 준혁아, 너희 아버지 형제 자매가 있어? 있어.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왜? 그분 이름이 뭐야? 최재민이야. 왜 갑자기?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말순의 전 연인이 준혁의 삼촌이었다. 이것은 또 어떤 운명의 장난인가? 지훈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준혁아,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삼촌이 내 친아버지일 수도 있어. 준혁은 지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30년 전에 만났던 남자. 그 사람이 최재민이야. 순간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훈과 자신은 사촌 관계가 되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는 혈연 관계야. 정말로.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혈연 관계까지 얽히게 됐다. 운명은 왜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일까? 30년 전 사라진 남자, 버려진 여자와 아이, 그리고 30년 후의 재회.
붉은 반지가 이어준 운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최재민이 지훈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준혁과 지훈이 사촌 관계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말 삼촌이 지훈이 아버지일까? 준혁은 믿을 수 없었다. 30년 전 사라진 남자가 바로 자신의 삼촌이라니. 일단 확인해 봐야 해. 지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한테 물어보겠어. 준혁이 결심했다. 다음 날 준혁은 삼촌 최재민을 찾아갔다. 재민은 60대 후반의 남자로 사업 실패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삼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30년 전에 윤말순이라는 여자를 아셨나요? 재민의 얼굴이 급변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준혁은 삼촌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분과 어떤 관계셨어요? 재민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삼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답해주세요. 연인이었어. 30년 전에. 그럼 그분이 임신했을 때 왜 책임지지 않으셨어요? 재민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겁이 났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 여자와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어.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삼촌이 지훈의 친아버지였다. 그럼 지훈이가 삼촌 딸이에요? 지훈이라고? 누구야? 제 여자친구요. 백지훈이라고 해요. 재민이 놀라며 일어섰다. 뭐라고? 그럼 내 딸이. 네. 그리고 지훈이 어머니가 바로 윤말순이에요. 재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결혼할 수 없어요. 왜? 사촌끼리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재민이 상황을 이해했다. 자신의 30년 전 잘못이 조카의 사랑까지 망치게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관계자들이 모였다. 진호와 말순, 준혁과 지훈, 그리고 최재민까지. 30년 만에 만난 전 연인들. 재민은 말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말순아, 정말 미안해. 재민아. 말순도 복잡한 감정이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남자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내가 너무 못났어. 그때 도망쳐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우리 딸, 잘 컸구나. 재민이 지훈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딸이었지만 말순을 닮아서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훈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친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다. 지훈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와서 미안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상황을 정리하면 이랬다. 말순과 재민이 결혼해서 지훈을 낳았다면 지훈은 준혁의 사촌이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말순이 진호와 결혼하면 지훈은 준혁의 양녀가 되어 역시 결혼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는 다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준혁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진호와 말순의 결혼식이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혼식을 연기해야겠어요. 말순이 말했다. 아니에요. 예정대로 하세요. 지훈이 놀랍게도 반대했다. 뭐라고? 어머니와 진호 아버님은 결혼하세요. 저희는 포기할게요. 지훈아. 준혁이 놀랐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는데 이제라도 행복하셔야죠.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안 돼.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말순이 눈물을 흘렸다. 결국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 당일 아침 말순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정말 이대로 결혼해도 될까?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한편 지훈도 예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친어머니의 결혼식이자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는 날이었다. 괜찮아. 어머니 행복이 더 중요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진호의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말순의 몇 안 되는 지인들. 준석과 준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잠깐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다. 지훈의 입양 부모인 백철수와 백미경이 급하게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진행자가 당황해서 물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백철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진호가 물었다. 신부가 신랑의 조카딸과 같은 사람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지훈이의 친어머니가 바로 윤말순입니다. 백미경이 덧붙였다. 그리고 친아버지는 신랑의 형제인 최재민입니다. 하객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럼 신랑의 아들과 신부의 딸은 사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촌끼리 결혼을 할 수는 없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말순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줄 몰랐다. 지훈아, 미안해. 말순이 지훈에게 사과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지훈의 얼굴도 창백했다. 진호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여러분, 잠시 진정해 주세요. 하지만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30년 전에 버린 딸이 며느리라니. 도대체 뭔 일이 이렇게 꼬였어? 말수는 견딜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죄송합니다. 결혼식을 중단하겠습니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어머님. 지훈이 만류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순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뛰어나갔다. 말순 씨. 진호가 뒤따라갔지만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다.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나가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훈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행복한 날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이 컸다. 지훈아. 준혁이 지훈을 안아줬다. 다 망쳤어.
어머니 결혼식을 다 망쳤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자신을 탓했다. 30년 만에 찾은 딸, 67세에 찾은 사랑.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붉은 반지가 이어준 운명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무너진 결혼식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말수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서 웨딩드레스를 벗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67세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 더 큰 상처는 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초인종이 울렸다. 말수는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다. 말순 씨, 저예요. 진호의 목소리였다. 가세요. 이미 끝났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결국 말수는 문을 열었다. 진호도 예복을 그대로 입은 채였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쟤 때문에 진호 씨까지. 쟤 때문이라니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진호가 말순을 안아줬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말순 씨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순이 진호를 밀어냈다. 지윤이와 준혁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하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헤어져야 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진호도 답을 알 수 없었다. 한편 지윤은 준혁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정말 충격이었어. 지윤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지윤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준혁이 지윤의 손을 잡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있어서 난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무슨 소리야? 우리는 사촌이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결혼할 수 없어. 법이 전부는 아니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지우는 절망적이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도망가자는 거야?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러면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져. 그때 지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입양모 백미경이었다. 지윤아, 어디야? 한강에 있어요.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윤은 준혁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입양 부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라. 백철수가 말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죄송해요.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백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와의 관계 말이야. 준혁이 긴장했다. 저희는 이미 포기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말했다. 정말 그게 최선일까? 백철수가 물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어. 백미경이 입을 열었다. 내가 친어머니와 법적으로 관계를 끊으면 돼. 뭐라고요? 친족관계 단절 신청을 하는 거야.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해.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해줘. 준혁도 놀랐다. 그럼 지윤이와 제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니까. 하지만 지우는 망설였다. 그럼 어머니와 완전히 남이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지.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백미경의 말에 지우는 고민에 빠졌다. 다음 날 지우는 말순을 찾아갔다. 30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지우나 어서 와. 말순은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쟤 때문에 결혼식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순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친족관계 단절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순이 놀랐다. 그럼 준혁이와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인데 어떻게 또 보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요? 엄마가 진호 씨와 결혼을 포기할게. 그럴 수는 없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행복하셔야 해요. 내 행복이 더 소중해. 아니에요. 저는 이미 30년 동안 행복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3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셨잖아요. 말수는 감동했다. 지훈아, 어머니 진호 아버님과 결혼하세요. 저는 친족관계 단절하고 준혁이와 결혼할게요. 하지만 말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남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지훈이 말순을 안아줬다.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이 사과했다.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괜찮아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지훈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럼 정말 친족관계 단절을 할 거야? 네. 그게 모두에게 최선인 것 같아요. 며칠 후 모든 관계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최재민도 함께였다.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재민이 딸에게 물었다. 네. 아버지도 미안해. 30년 전에 도망쳐서.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지훈은 친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지훈아. 말순이 재민을 두둔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원망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사를 만났다. 특수한 경우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약 3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법무사의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하죠? 준혁이 물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3개월. 긴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간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호 씨, 3개월 후에 다시 결혼식을 올려요. 정말요? 지훈이가 친족관계 단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진호는 기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훈이 안쓰러웠다. 지훈이가 너무 희생하는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선택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죠. 30년 만에 만난 모녀. 하지만 다시 법적으로 남이 되기로 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붉은 반지가 이어준 운명은 이제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갈 것인가? 3개월이 흘렀다. 지훈의 친족관계 단절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었다. 드디어 끝났네. 지훈이 법원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법적으로 윤말순과는 남이 되었다. 기분이 어때? 준혁이 물었다. 복잡해.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잃은 것 같기도 하고. 후회해?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지우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어. 그래.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같은 날 오후 말순과 진호도 재혼 신고를 했다. 3개월 전 무너진 결혼식의 아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말순이 혼인신고서를 보며 웃었다. 67세의 신부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죠. 진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지훈이와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딸이죠. 그러게요. 참 복잡한 관계가 됐네요. 일주일 후 2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조용한 가족 중심의 결혼식이었다. 말순은 단정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67세 신부와 38세 신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가 말했다. 윤말순 씨와 최진호 씨, 그리고 백지윤 씨와 최준혁 씨. 2 커플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날입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다. 양쪽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정도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특히 오늘의 2 신부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분들입니다. 목사가 계속 말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다른 관계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모녀의 정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말순과 지훈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됐다. 최진호 씨, 윤말순 씨를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윤말순 씨, 최진호 씨를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67세에 올리는 첫 결혼. 말순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준혁과 지훈의 차례였다. 최준혁 씨, 백지윤 씨를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백지윤 씨, 최준혁 씨를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사랑. 지훈도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말순과 진호가 먼저 반지를 교환했다. 그 다음 준혁과 지훈이었다. 지훈은 30년 동안 끼고 있던 붉은 반지를 빼고 준혁이 주는 결혼 반지를 끼었다. 이제 이 붉은 반지는 어떻게 하지? 지훈이 반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나한테 줄래?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께요? 응.
30년 전에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잖아. 다시 내가 간직하고 싶어. 지우는 붉은 반지를 말순에게 건네줬다. 이제 이 반지의 역할은 끝났네요. 아니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말순이 반지를 받으며 말했다.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열렸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지훈이 말순에게 인사했다. 고마워.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 둘 다 어색했다. 이제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는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말순 이모라고 부를까요? 이모? 네. 이제 아버님의 아내니까 이모가 맞죠. 말순은 웃었다. 딸에서 이모가 됐다니 참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럼 나도 지훈 씨라고 불러야겠네. 아니에요.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지훈아. 여전히 어색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한편 준혁의 큰형 준석도 축하 인사를 했다. 축하해, 준혁아. 고마워, 형.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미안해. 지훈이 좋은 사람이더라. 이해해.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 준석도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앞으로 호칭이 좀 복잡하겠는데? 왜? 지훈이는 새어머니의 전딸이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준혁도 생각해보니 복잡했다. 그냥 처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처제? 새어머니의 전딸이 처제라. 준석이 머리를 흔들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피로연이 끝난 후 새로운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진호와 말순, 준혁과 지훈, 그리고 최재민까지.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 진호가 웃으며 물었다. 복잡하긴 하네요. 지훈이 대답했다. 일단 정리해보자. 준혁이 나섰다. 아버지와 말순 이모는 부부이고 지훈이와 저는 부부예요. 그럼 지훈이는 내 며느리인 동시에 말순 이모의 전딸이고. 진호가 머리를 극적였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순이 말했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재민 씨는 뭐가 되는 거죠? 지훈이 친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재민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지훈은 여전히 친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 지훈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냉랭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거든요. 지우는 입양아버지 백철수를 생각했다. 몇 달 후 새로운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 말순과 진호는 여행을 다니며 늦은 신혼생활을 즐겼다. 여보, 지훈이한테 손자 소식은 언제 들을까요? 아직 신혼인데 뭔 소리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대하고 있었다. 준혁과 지훈도 새 아파트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몇 명이 되는 거지? 준혁이 물었다. 입양 엄마 그리고 말순 이모까지 2명이네. 복잡하긴 하지만 사랑받을 아이는 행복하겠어. 1년 후 지훈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정말 임신했어? 말순이 기뻐하며 지훈을 안아줬다. 네, 이모.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말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게 할까? 할머니라고 하면 되죠. 하지만 난 법적으로는 할머니가 아니잖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는 할머니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가족이 모였다. 복잡한 관계였지만 모두 아이를 사랑했다. 이름은 뭘로 할까? 최서연이 어때? 준혁이 제안했다. 좋네. 서연이. 아이는 할머니만 3명이었다. 입양할머니 백미경, 친할머니 말순, 그리고 아버지 쪽 할머니까지. 우리 서연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네. 말순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사랑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몇 년이 흘렀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복잡한 가족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많아? 5살이 된 서연이가 물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야. 지훈이 대답했다. 그럼 난 행복한 거야? 응, 아주 행복한 거야. 어느 날 말수는 붉은 반지를 꺼내 보았다. 30년 전 딸에게 준 그 반지였다. 이제 이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서연이에게 주세요.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남자아이인데 나중에 서연이가 결혼할 때 신부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겠네. 말수는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언젠가 손자 며느리에게 줄 그날을 기대하며 붉은 반지로 시작된 운명의 이야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았다. 67세에 첫 결혼을 한 말순, 30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난 지훈, 사랑을 쟁취한 준혁,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재민까지. 각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받았다.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지훈이 말순에게 말했다.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구나. 그래, 맞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비록 복잡한 관계지만 진짜 가족이야. 붉은 반지가 이어준 운명. 그 운명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30년의 기다림과 67세의 늦은 사랑. 복잡한 관계와 아픈 과거.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사랑을 이어받아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이다. 붉은 반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